나루토 세계관 최고의 두뇌파 닌자 나라 시카마루. 먼저 시카마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의 아버지 시카쿠에 대해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시카쿠는 나라 일족을 이끄는 수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껏 나뭇잎 마을을 지탱해온 숨은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일족은 휴가나 우철족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대신 시카쿠에겐 뛰어난 두뇌가 있었고, 그래서 나뭇잎 마을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항상 모든 일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호카게를 포함한 장로급들만 참석이 가능한 영주 회의에까지 배석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영주 또한 시카쿠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아 시카쿠의 영향력이 그리 적지만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죠. 또한 이처럼 카카시는 시카쿠에게 四角さんがおかげになってくれれば俺も助かるんですが 호카게의 자리까지 양보하려 했는데, 물론 그냥 예상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시카쿠에게 충분한 명성과 덕망이 없었다면 절대로 저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카쿠에 대한 일화를 몇 가지 살펴보면, 어린 시절 시카마루는 나루토를 따돌리는 마을 분위기에 의문을 느꼈고, 아버지인 시카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카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말해주는 대신 나루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그러자 시카마루는 자신은 딱히 나루토를 따돌리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었죠. 그리고 시카쿠는 그냥 그 마음에 충실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시카마루는 나루토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나루토와 친구가 되어 주었죠.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시카쿠는 시카마루가 아무런 편견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4차 닌자 대전 당시 시카쿠는 작전 참모를 맡게 되었는데, 5가게들이 전부 마다라에게 당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자 결국 시카쿠가 연합군의 실질적인 총사령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5마을의 특화 인술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뛰어난 지휘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시카쿠의 지휘가 방해된다고 판단한 마다라가 시카쿠가 있는 본부를 향해 신미의 미수옥을 쏘아버렸고, 하지만 그럼에도 시카쿠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이처럼 시카마루의 아버지 시카쿠는 나뭇잎 마을 최고의 지략가이자 최고의 인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시카마루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똑똑한 머리까지 물려받았죠. 하지만 시카마루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카마루는 뛰어난 지능을 지녔음에도 그 어떠한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무엇 하나 제대로 의욕을 갖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카마루가 가진 재능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었지만, 스승인 사루토비 아스마에 의해 시카마루가 사실 IQ 200이 넘는 초천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마침내 그의 진가가 중급 닌자 시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죠. 대결 중 시카마루는 그림자 흉내술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약점을 일부러 보여주며, 도구까지 사용하며 어떻게든 공격 범위를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통수를 치기 위한 함정이었고, 비록 차크라가 다 떨어졌다는 핑계로 다 이겨놓은 시합을 기권해버렸지만 앞으로 200수나 더 생각해 놓았다고 하죠.
그리고 오로치마루의 나뭇잎 부수기 때에는 가하라와 홀로 대치 중인 사스케에게 가던 중 적들의 추격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시카마루는 나루토 일행을 사스케에게 보내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미끼가 되는 희생 정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카마루는 뛰어난 능력에 희생 정신까지 인정받아 그 해의 유일한 중급 닌자 시험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급 닌자가 되었음에도 시카마루는 여전히 의욕이 없었죠. 하지만 두 번의 큰 사건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중급 닌자 승격 직후 소대장으로서 처음 맡게 된 임무였던 사스케 탈환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에서 시카마루는 소대원들 각자의 개성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포메이션과 작전을 세웠죠. フォーメーションは一列渋滞で行く。まず一番大事な先頭先導偵察員はキバ、お前だ。年中赤丸と散歩してて、火の国の地形と地理に詳しい。また鼻が利くから、サスケを匂いで追える上、敵の匂いのついたブービートラップを嗅ぎ分け発見しやすい。それに、前方からの攻撃に弱い一列渋滞の欠点を補うにも、赤丸と二人組だから効率がいい。んで、2番目が小隊長の俺だ。状況に応じて、すぐ前の牙に真後ろから命令を下せるし、後ろのメンバーには、ハンドシグナルだけで命令が下せる。それから中心、3番目がナルト。瞬発力のあるお前には、前方後方どちらの援護にもすぐ対応できる、列の中心がいいだろう。援護の要だ。影分身もあるしな。で、4番目が長司。お前だ。お前にはスピードはねえけど、タイで一番打撃力がある。先導員の牙、俺、ナルトで奇襲をかけた後の決定打に使う。つまり、追い打ち役だ。そして最後がネジ。あんただ。最も難しい後方の警戒をやってもらうぜ。白眼でタイの盲点がないよう。この図で自分が警戒する分担範囲を確認してくれ。牙は前方。俺はさらに広範囲の前方。ナルトが左。長司が右。で、ネジ。あんたは白眼を使って後方すべてを頼む。サスケは俺にとっちゃ深いダチってわけでもねえし、別に好きなやつでもねえ。けど、サスケは同じ木の葉隠れの忍びだ。仲間だ。だから命がけで助ける。これがこの波流だ。それに、いくら俺でもめんどくさがったりできねえだろうがよ。お前らの命預かってんだからよ。 이처럼 시카마루는 줄곧 의욕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었지만, 대장으로서 임무를 맡게 되자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임무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이제 막 중급 닌자가 된 대장에 오직 하급 닌자들만 구성된 오합지졸의 소대가 수행하기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카마루는 임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소대원들 대부분이 심각한 중상을 입고 말았기에 모든 게 대장인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俺が小隊長としてできたことといや、みんなを信じることだけだった。俺が甘かった。力が足らなかった。全部俺のせいだ。てめえはただの腰抜けだ。お前が忍びをやめても任務は続く。誰かがやらなきゃなんねんだ。お前の仲間はまた別の隊長のもと出動するだけだ。そこでお前の仲間は死ぬかもしれねえ。だがもしその時隊長がお前だったら、仲間はそうならずに済むかもしれねえ。今回を反省し経験を生かして学べば、任務をより完璧にこなせるかもしれねえ。本当に仲間を大切に思うならな、逃げることを考える前に、仲間のためにてめえがより優秀になることを考えやがれ。それが本当の仲間ってもんだろうが。この腰抜けが！
う大丈夫だ。鹿丸、どうやら任務失敗のようだね。でも、みんな生きてる。それが何よりだ。次こそは完璧にこなしてみせます。 그렇게 시카마루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다음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죠. 시카마루에게 큰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사건은 스승인 아스마의 죽음입니다. 아스마는 시카마루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아카츠키가 마을 인근에 나타나자 아스마와 시카마루는 아카츠키를 잡기 위한 작전에 투입되었고, 마침내 아카츠키와 마주하지만 급소를 찔러도 죽지 않는 정체불명의 능력에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 팀원들은 일단 후퇴를 하자 제안했지만 戦意なく逃げようものなら俺たちは全滅する。そうなればこの葉のリスクはさらに高まる。敵陣とこの戦兵だ。たまにはこういう刺し方もできないってな。棒銀なんてあんたには向いてない。ただの捨て駒にはならねえよ。お前がいるんだからな。 그렇게 마침내 시카마루는 불사의 능력의 비밀을 밝혀내지만 결국 아스마는 히단의 공격에 지명상을 입게 되고,将棋、お前に一度も勝てなかったな。そういや、玉のあの話、あれが誰だか教えてやる。耳こせ。アスマ、あんただから頼んだぞ。しかもけどもういいよな。やめてたタバコも俺のポチに入ってる最後の一服を。그렇게 아스마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煙が目に染みやがる。 갑작스런 스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시카마루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던 시카쿠는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지금 시카마루에겐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채 현실을 도피하던 시카마루는 결국 아버지에게 일침을 당하게 되고,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시카마루는 스승이 말했던 지켜야 하는 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음의 정리를 끝낸 시카마루는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카마루는 혼자서 히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人を呪わば穴二つ。お前は、俺の死を呪い殺した。てめえだけのうのうとはしゃいでいられると思うな。そいつがてめえの墓穴だ。 그렇게 시카마루는 마지막 일격으로 스승의 유품인 담뱃불을 사용합니다. 그木の葉の忍びを駒に例えるなら、俺は桂馬だからな。なんだそりゃ。アスマがそう言ってた。なら玉は誰に当たる？ 아스마가 말했던 지켜야 하는 왕. 木の葉を担うこれからの子供たち。それが玉さ。 그것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었죠. 出歩いていいんですか？俺、めんどくせえっていつもダダこねてたから、ガキの頃そのせいで失敗ばかりして、その度にアスマに守られてばっかで。それでかな、つかみどころのない変な先生だったけど、俺にとっちゃ、むちゃくちゃかっこいい大人だった。だから、今度は俺の番っすよ。その子が生まれたら、今度は俺がその子を守る師ですから。かっこいい大人にならねえと。 이렇게 시카마루는 더 이상 의욕이 없는 소년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스승과 같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설마 중급 닌자 시험 때의 인연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작가인 키시모토 마사시가 시카마루는 연애를 시킬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원작 내에선 러브라인에 대해 거의 보여주지 않았었죠. 그나마 연애 플래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뽑아보자면 시카마루는 아버지에게 엄마와 결혼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시카쿠는 드세 보이는 엄마에게도 상냥하게 웃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당시 시카마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사스케 탈환 임무 중 모래마을의 지원을 받게 되고 시카마루는 테마리를 자신의 엄마보다 더 드센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테마리의 환한 웃음을 보고는 순간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 후 시카마루와 테마리는 말간의 동맹 관련 일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조금씩 싸움을 타기 시작해 어느새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여 결국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들 시카다이까지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二人とも飯抜き。